네, 저를 삼성 AI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10년째 가르치고 있는 스테파노 아르몬 교수이고요. 주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의 그룹은 아마도 저희가 디퓨전 모델에 대한 초창기 연구를 많이 해왔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당시에 그 adversarial network가 주도하는 경우였는데 저희가 그 대안으로서 확산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확산 모델의 성능이 더 뛰어났던 것이 입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생성뿐만 아니라 비디오 생성, 언어에 있어서 코드 생성에 있어서 확산 모델이 이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회에서 저희가 했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확산 모델이 자기 회귀 모델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모달리티, 이미지나 비디오뿐만 아니라 이산 데이터에 대해서도 확산 모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생성 AI 솔루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발전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저희가 그 작은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미지들을 만들었습니다. 엠리스트를 위해서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때는 아주 열악한 흑백 이미지가 나왔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쓰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왜 생성형 AI가 여기에서 필요해라고 납득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연구 결과에서 나중에 생성형 모델을 사용을 해서 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언레이블링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연구 분야가 엄청난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생성형 AI 모델에 대해서 그 아주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캡션만 보더라도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고 대충 그림을 그려서 스케치만 넣어도 아름다운 이미지로 이것을 미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비디오 생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언디맨드로 비디오를 만들 수가 있고 프롬프트를 넣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픈 AI의 소라의 모델인데요. 최첨단 예술 모델이죠. 그리고 챗봇이라든지 텍스트와 코드 생성에도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연사분들께서도 LLM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텍스트를 완성시켜주고 에이전트에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언어라든지 텍스트 생성 코드 제너레이션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종류의 생성형 모델이 오늘날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모달리티에 대한 것으로서 이미지나 비디오, 음악까지도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첨단 모델들 나와 있는 것들은 모두 확산형 모델입니다. 오늘 언급되었던 여러 가지 컨텐트 생성이라든지 모델의 노이즈로부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노이즈를 삭제를 하면서 최종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기술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텍스트와 코드 생성을 위해서 LLM, 챗GPT, 제미나이, 클라우드도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만들고 또 토큰을 하나씩만 생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최고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자기 회귀 모델인가, 확산 모델인가, 또 텍스트 생성에 있어서는 어떤 게 더 좋은 접근 방식인가, 통계적으로 더 훌륭한 모델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생성형 모델은 인간 수준의 인텔리전스를 달성하기에 굉장히 합리적인 경로로 보입니다. 리차드 프리맨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생성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과가 무엇인가, 그러면 사과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한국어로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먼저 사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성형 AI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두 가지 종류의 생성형 모델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지속적인 데이터, 하나는 이상형 데이터에 쓰는 것인데, 어떤 게 그 최적의 데이터 모델인지를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자기회계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있습니다. 아주 하이 레벨하게 컨텐츠를 생성을 해주는 것이죠. 한 번에 하나의 엘레멘트를 만듭니다. 이미지 생성이다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픽셀 하나하나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또 언어로 보면 하나의 토큰,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컨티뉴어스 모델리티, 확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주인이 말을 타고 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오브젝트를 정제를 하고 순수한 노이즈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생성형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최첨단 이미지 비디오에 사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가장 현재 많이 사용이 되는 모델인데 텍스트 코드 생성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초의 퓨전 모델부터 일을 했습니다. 이미지 생성에서부터 어떻게 확산 모델이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코드와 텍스트 생성에서 이것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디퓨전 모델을 제대로 개발을 하고 제대로 트레이닝을 한다면은 그 자기 회귀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LLM이 더 이상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 확산 모델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또 코드도 생성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밑에 봐주시면은요, 전체 답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정제를 해서 최종적인 솔루션을 얻는 과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언어 모델. 대부분의 LLM들은 지금 자기 회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개념인데요. 생성형 모델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discriminative 모델링이 필요하고 supervised learning이 필요합니다. 텍스트다 그랬을 때는 신경망이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예측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잘 해서 이러한 모델을 잘 만들었다 그랬을 때 이제 신경망을 잘 트레이닝을 하면 다음 단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이야말로 그 가장 대표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생성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단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하나씩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프리픽스, 옛날, 옛적 이렇게 하다가 그 트레이닝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따라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A를 예측하게 되죠. 그러면 A를 이제 여러분들의 컨텍스트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러면 신경망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됩니다. 옛날, 옛까지 했을 때 A 그러면서 시간을 예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가 컨텍스트에 다시 들어가고 다음 단어를 또 예측하고 옛날 옛적에 이러면서 계속해서 예측을 하게 되겠죠. 궁극적으로 기존에 있던 LLM
모델에다가 토큰 프리딕션을 하고 시퀀셜하게 추론 시간을 인롤링을 해서 답변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성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모델을 결국에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딥러닝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규모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다양한 예측 과제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유연한 방법으로 느껴질 수 있고 그렇지만은 단어를 한 번에 하나만 생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변화하는 규칙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유연하고 강력한 신경망 접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그 확률 분포를 예측해 줄 수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것까지 예측을 해 줄 수 있죠. 챗GPT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은 아주 리즈너블한 귀납적 편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텍스트를 계속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간의 반복도 있을 수가 있고요. 종에다 쓸 수도 있고 다큐멘트에다 쓸 수도 있고 블랙 포인트도 넣어서 정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들이 텍스트 생성과 코드 생성에 매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점은 이게 아주 간단한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샘플링 드리프트라든지 컴파운딩 에러 같은 경우에는 얀 루큰이라는 학자가 이러한 오토 리그레시브 패러다임의 비평가였는데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휴먼 레벨 인텔리전스를 달성할 수 없고 이 접근 방식은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문제는 자신의 프리딕션을 모델에 계속 피딩을 해주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모델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잘못된 예측을 계속 컨텍스트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모델의 데이터가 갈수록 그 트레이닝을 했던 것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LLM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실수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잘못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들, 그러니까 1990년대에 최초의 프로토타입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었을 때 그 맥락이 비헤이비어럴 클로닝이라는 것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컨텍스트 상에서 다른 언어와 작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당한 귀납적 편향이 도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미지를 화소 하나씩 그리거나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 DNA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귀납적인 편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제약이 따르는 아키텍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다음에 오는 것을 예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보를 사용을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에디팅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컨스트레인이 있는 아키텍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망 자체가 그 예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제약은 아주 느리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너무나 느립니다.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나 순차적이고요.
루프가 돌아가야 되는데 단어를 한 번에 하나씩 만들기 때문에 그 모든 단어를 하나씩 다 해야지 10번째 단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형 접근 방식은 굉장히 순차적이고 시퀀셜하기 때문에 GPU가 가지고 있는 패럴렐 컴퓨팅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GPU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시퀀셜한 특징과는 맞지 않고 이러한 디펜던시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렴한 방식으로 더 큰 규모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보면은요, 이미지나 비디오 생성 이런 것도 확산에 따라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생성형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생성한다기보다는 데이터의 스트럭처를 파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상상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왼쪽 밑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서 이미지에다가 계속 잡음을 추가하면서 스트럭처를 파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좋은 이미지에서 시작을 하지만 계속해서 잡음을, 소음을 추가를 하게 되면서 그 데이터의 스트럭처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완전히 순수하게 노이즈밖에 남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 슬라이드의 왼쪽을 보시면은요, 맨 위에 봐주시면은 멀티 모델, 바이 모델, 그리고 P0가 어떻게 단순하고 단일한 거우시언 분포로 전환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노이즈를 추가하게 되는 것이죠. 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은요, 타임 엑시스에서 이제 데이터, 노이즈로 가면서 생성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방향을 뒤집음으로써 우리는 잡음에서 데이터로 전환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지도 생성하고 비디오도 생성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확산 모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하이레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신경망이 필요합니다. 신경망은 다음의 토큰이 무엇이고 다음의 픽셀을 예측하도록 트레이닝이 된 것이 아니라 신경망은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게 됩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노이즈를 제거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고 어떻게 깨끗한 이미지를 만들어서 답변을 찾아낼 것인가를 추구하게 되겠죠. 이것도 대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레이벨이 필요 없고요. 대량의 레이벨링된 데이터가 필요하죠. 여기다가 잡음을 추가를 하면서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 잡음을 제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모델을 추론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순수한 노이즈에서 시작을 돼서 이제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실수를 시도하게 됩니다. 순수한 노이즈에서 시작하면서 점점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게 되면은 이 이미지가 정제되어서 나타나게 되고 이제 뉴럴 신경망을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저희 실험실에서 2019년에 개발이 되었고 나중에 미드저니, 스테빌리티, 소라몬, 모델, VO, 이모젠 이런 쪽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확산 모델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노이즈를 제거하도록 트레이닝을 받게 된다면은 다양한 종류의 신경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꼭 가야 될 필요가 없이 그러한 컨스트레인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과 추론은 서로 디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뉴메리컬 테크닉을 사용하든지 이산 시간을 사용하든지 아주 즉각적으로 생성을 해야 됩니다. 또 트레이드 오프도 필요합니다.
그 퀄리티와 스피드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어느 정도 속도가 중요하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중요한지를 균형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데이터 이피션트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보다는요, 훨씬 더 데이터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이 가능한 생성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요. 풀 오브젝트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확산 모델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시키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가 있긴 하지만은요. 원하는 아웃풋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상 기능을 사용하고 또 뭐 편향을 활용을 함으로써 그 확산 모델에 원하는 제약 요건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소음 제거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스트레인트에 맞는 방향으로 아웃풋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납적 편형을 통해서 모델이 스스로 실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추론 시간에서 그 실수를 보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 리그레시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확산 모델은 그 스스로 실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토큰을 예측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운사이드가 있을까요? 그 퓨전 모델은 이산 데이터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확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될 수 있고 스타캐스틱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필요하고 부분적인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라든지 포크 플랭크 공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레디언트도 필요하고 칼큘러스도 필요하고 또 그 확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산 자기 회귀 모델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산 모듈을 텍스트 생성에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프로세스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의 스트럭처를 파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노이즈를 추가할 수 있고요. 여기에도 서너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랜덤하게 단어를 삭제할 수 있고요. 또 노이즈를 넣어주기 전 하기 대신에 단어를 랜덤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남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원래 센텐스의 일부 단어를 매스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이것을 오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센텐스에 있는 단어들의 그 순서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랜덤하게 순서를 스와핑을 하게 됩니다. 웨어와 컴퓨터의 순서를 바꾸면은 완전히 뭐 컴퓨터 are moon going 한 말도 안 되는 문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장의 단어와 숫자 레터의 위치를 계속해서 바꾸게 되면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계속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정보를 다 빼냈고 또 적합한 잡음만 남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세스를 리버스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데 있어서 그 실수를 보정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매스킹을 해서 그 빠진 단어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문장을 삭제한 다음에 어떤 단어의 위치를 바꾸는데 모델이 스스로 실수를 코렉트를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단어들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이렇게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 순수한 노이즈부터 시작을 해서 모델이 계속해서 실수를 고치도록 한 다음에 아웃풋이 깨끗하게 나올 때까지 리파이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되죠. 랜덤 단어들을 계속 고치다 보면은 Running is great for your health.
그 뛰는 것은 건강에 좋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아주 순수한 노이즈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매스킹도 할 수 있다고 마스크로 하다가 이제 모델에 약간의 단어를 끼워 넣으면서 풀 센텐스, 말이 되는 풀 센텐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이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망에서 제대로 트레이닝만 한다면은 그 컨티뉴어스 타임 프로세스에 아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아이디어가 퓨전 모델에 적합하다. 그러면 이것을 또 트랜슬레이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작년에 저희가 논문을 발표를 해서 시드라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아주 저희도 많은 발전을 해서 기뻤습니다. 그 퀄리티를 GPT-2 스케일에서 그 자기 회귀에 못지않은 퀄리티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디퓨전 랭귀지 모델의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그 오토 리그레시브의 역량과 비슷한 역량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델에 있어서 이제 적합한 방식으로 스케일을 높일 수가 있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플롯을 보시면은요, 그 퓨전 어프로치 샘플들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 디노이징 스텝이 몇 개였는지의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노이징 스텝이 많으면 많을수록 퀄리티는 높아집니다. 이 그래프는 최대한 낮게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야지만 샘플 퀄리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각각 다른 사이즈가 있는데 GPT는 스몰 앤 미디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퀄리티가 노이즈 스텝이 늘어날수록 퀄리티도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퀄리티가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24개의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는 1024개의 신경망 평가가 필요합니다. 순차적으로 한다면은 그래서 모든 토큰을 생성하려면 속도가 굉장히 느릴 것입니다. 그런데 확산 모델들이 우리가 그 오토 리그레시브에서 가지고 있는 퀄리티를 매치하는 데 있어서 1024개의 스텝을 보다 훨씬 더 적은 노이징 스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징 스텝의 숫자를 줄이기 때문에 컴퓨팅을 해야 되는 작업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워크로드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퀄리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퀄리티를 좀 더 작은 스케일에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저희가 굉장히 기뻤고 또 다른 결과를 통해서도 그 데이터를 아주 잘 압축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모델의 스케일을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셉션 AI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확산 랭귀지 모델의 스케일링을 높이는 것을 위한 회사인데 최초의 커머셜 스케일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모델 사이즈를 저희가 개선을 함으로써 데이터의 퀄리티를 개선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 모델이 텍스트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요, 모델로 하여금 이제 LLM 추론의 기능을 보여달라 그렇게 했고 여기에서 확산 접근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다지 많이 반복을 하지 않아도 작업이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배나 빨리 원하는 결과를 단일 토큰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랭귀지 모델은 아주 높은 퀄리티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모델
뭐 스피드 옵티마이즈 모델, 프론티어 랩, 엔트로핑, 오픈 AI에 못지않은 퀄리티를 달성을 했고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보다 5배는 빠르면서 품질은 비슷한 것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확산형 언어 모델이 초당 1000개까지의 토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아주 바람직한 속도 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은 코드 컴플리션에도 아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파일럿 어리나에서 아카데믹 벤치마크로 이제 인간들이 평가를 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코드 생성 모델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닐로 점수 같은 것을 통해서 개발자들이 비교를 한 것인데요. 제너럴 컴플리션이 확산 언어 모델에 있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의 맥락에서 적용이 되었을 때 속도도 아주 빠르고 퀄리티도 넘버 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부분의 확산 모델이 이제 이산 공간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아주 빠르고 컨트롤이 가능한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생성형 모델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질이 과거에는 뭐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보다는 떨어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못지않은 뛰어난 품질을 확산 모델들이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오토 리그레시브의 독주가 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확산 모델들이 하나의 통합된 파라다임이 되어서 생성형 모델에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일의 모델이 이제 모든 모달리티를 다 확산 을 통해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향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확산 모델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